이전 영상에서는 지수가 무엇을 맞히는 도구가 아니라 시장이 허용하는 범위를 읽는 기준이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지수는 오를지 내릴지를 알려주는 숫자가 아니라 지금 시장이 어떤 태도를 요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환경 지표에 가깝고, 지수를 제대로 본다는 것은 방향을 예측하는 능력이 아니라 시장의 국면을 해석하는 능력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이 지수를 실제 매매에서 어떻게 써야 하는가, 종목 선택과 비중, 그리고 매매 방식이 어떤 기준으로 연결해야 하는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수를 맞히려는 관점이 아니라 지수를 기준으로 실수를 줄이고 판단을 단순화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수를 활용한다는 것은 지수로 직접 수익을 내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개별 종목과 매매 판단의 기준선을 세우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지수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면 지수를 하나의 결과값으로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고, 지수가 올랐으니 시장이 좋은 것 같고 지수가 내렸으니 시장이 나쁜 것 같다는 수준에서 해석이 멈춰버립니다. 그러나 지수는 결과가 아니라 환경을 설명해주는 지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활용 방식은 매매 진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지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수가 명확한 하락 추세에 있는 국면에서는 아무리 좋아 보이는 종목이라도 기대 수익 대비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고, 반대로 지수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거나 바닥을 다지는 구간에서는 개별 종목의 변동성을 어느 정도 감내할 여지가 생깁니다. 이때 지수는 매수 신호가 아니라 지금 매매를 시도해도 되는 환경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두 번째 활용 방식은 비중 조절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키우는 가장 흔한 원인은 종목 선택 자체보다도 시장 상황과 무관한 비중 설정에 있으며, 지수는 이 비중을 조절하는 데 가장 객관적인 기준이 됩니다. 지수의 변동성이 커지고 방향성이 불안정해지면 비중을 줄이고 현금 비중을 늘리는 전략을 세울 수 있고, 지수가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할수록 점진적으로 비중을 확대하는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지수는 수익의 대상이 아니라 리스크를 관리하는 도구로 기능합니다. 세 번째 활용 방식은 종목 선택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습니다. 지수 흐름과 변동의 배경에 따라 시장에서 선호되는 종목군은 달라지며, 지수가 강한 국면에서는 성장주나 변동성이 큰 종목들이 주목받기 쉽고, 지수가 불안한 국면에서는 방어적인 성격이나 실적 기반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수를 통해 현재 시장이 공격적인 전략을 허용하는 국면인지 방어적인 접근이 필요한 국면인지를 구분할 수 있고, 이는 종목 선택의 방향성을 잡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네 번째 활용 방식은 기대치 관리입니다. 지수가 박스권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개별 종목의 과도한 수익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반대로 지수가 추세적으로 움직이는 구간에서는 평소보다 높은 기대치를 설정하는 것이 반드시 무리한 판단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지수를 통해 시장의 에너지를 가늠하면 매매 전의 기대 수익과 손절 기준을 보다 현실적으로 설정할 수 있고, 이는 감정적인 판단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지수를 활용한다는 것이 지수의 움직임에 종속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수는 결정권자가 아니라 참고 자료이며, 지수의 방향에 따라 기계적으로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지수가 제공하는 환경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판단을 내리는 것이 지수 활용의 본질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지수를 단기 매매 기준과 중장기 투자 기준으로 구분해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기 매매에서는 지수의 속도와 변동성이 중요해지고, 중장기 투자에서는 지수의 위치와 구조가 더 중요해지는데, 이 구분이 없으면 지수는 오히려 혼란을 키우는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지수를 활용하기 전에는 자신의 투자 성향과 기준을 먼저 명확히 하고 그에 맞는 방식으로 지수를 해석해야 합니다. 지수를 활용한다는 것은 시장의 허용 범위를 읽고 비중을 조절하며 종목 선택과 기대치를 조율하는 과정이고, 이 모든 활용의 목적은 수익을 무리하게 늘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실수를 줄이는 것에 있습니다. 지수가 종목을 직접적으로 알려주지 않는 이유는 지수의 역할이 선택을 대신해 주는 데 있지 않고 선택의 범위를 줄여주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지수는 이 종목을 사라 라고 말하지 않지만, 지금 이 시장에서 이런 종류의 선택은 위험하다 라는 선을 분명하게 그어줍니다. 지수에서 종목으로 연결하는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을 고를지가 아니라 무엇을 배제할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지수가 강한 상승 흐름을 유지하며 시장 전반에 위험 선호가 깔려있는 국면이라면 지나치게 방어적인 종목이나 시장의 관심에서 완전히 벗어난 테마를 고집할 이유는 줄어들고, 반대로 지수가 약세 흐름에 들어가 있다면 아무리 좋아 보이는 종목이라도 공격적인 접근은 경계의 대상이 됩니다. 지수는 종목을 추천하지 않지만 종목 선택의 방향성은 분명하게 제한합니다. 두 번째 연결 단계는 매매 방식입니다. 같은 종목이라도 지수 환경에 따라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지수가 추세를 만들고 있는 국면에서는 매매의 핵심이 타이밍보다 방향에 가까워지고, 지수가 박스권이나 조정 국면에 머물러 있을 때는 방향보다 관리와 회전이 중요해집니다. 이는 지수가 좋을 때는 무조건 길게 들고 가야 한다는 뜻도 아니고, 지수가 나쁠 때는 단타만 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지수 환경이 나의 매매 방법을 허용하는 상태인지 그 질문에 답하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로 연결해야 할 부분은 매매 강도입니다. 지수를 기준으로 사고하는 투자자는 종목을 고르기 전에 몇 개의 종목을 볼지, 비중을 어느 정도까지 실을지, 매매 빈도를 어느 수준으로 유지할지를 먼저 결정합니다. 지수가 강하고 시장에 확신이 퍼져 있을수록 매매 강도는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 있지만 모든 자금을 시장에 던지는 방식은 지수적 사고와는 거리가 멉니다. 반대로 지수가 흔들리는 국면에서는 얼마나 잘 맞히느냐보다 얼마나 덜 틀리느냐가 훨씬 중요한 전략이 됩니다. 이처럼 지수는 종목의 성패를 가르는 도구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태도로 시장에 들어가야 하는지를 정하는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지수에서 종목과 매매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태도는 지수를 이해한 직후 더 많은 정보를 추가하려는 습관입니다. 지수는 정보를 늘리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불필요한 선택을 줄이기 위한 도구이며 이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보는 종목 수는 줄어들고 매매 횟수도 감소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지수는 단순한 평균값이 아니라 가중치의 결과입니다.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는 모든 종목의 등락을 동일하게 반영하는 구조가 아니라 시가총액이 큰 종목일수록 훨씬 큰 영향력을 갖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수가 상승하고 있다고 해서 시장 전반이 건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소수의 대형 종목이 지수를 끌어올리는 동안 다수 종목은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상황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지수의 위치와 속도가 전혀 다른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지수가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위험한 것도 아니고 낮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현재 위치에서 지수가 어떤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가이며 급격한 상승과 완만한 상승은 전혀 다른 시장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같은 하락이라도 조정인지 구조적인 붕괴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대응 전략은 쉽게 어긋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반드시 인식해야 할 점은 지수에는 항상 시간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지수는 시장의 변화를 미리 알려주는 선행 지표라기보다는 이미 발생한 움직임이 누적된 결과에 가깝습니다. 이 때문에 지수가 확인된 뒤에 움직이려는 대응은 가장 효율적인 구간을 놓치거나 불리한 가격에서 대응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수를 예측하려 하기보다는 지수가 확인해주는 범위 안에서만 행동한다는 관점이 훨씬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네 번째로 간과되기 쉬운 요소는 지수가 항상 같은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같은 상승이라도 금리 환경, 유동성 국면, 경기 환경에 따라 시장이 받아들이는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고 같은 하락이라도 일시적인 조정과 구조적인 하락은 대응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지수는 단독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항상 시장 환경과 함께 읽어야 정확한 의미가 드러납니다. 지수를 공부하다 보면 많은 투자자들이 지수를 맞히려는 방향으로 사고가 흘러가지만 이는 지수를 활용하는 방식 중 가장 비효율적인 접근에 가깝습니다. 지수는 맞히는 대상이 아니라 틀리지 않기 위한 기준이며 현재 시장이 허용하는 선택지의 범위를 보여주는 도구에 가깝습니다. 이 관점이 잡히지 않으면 지수 분석은 오히려 판단을 복잡하게 만들고 이 관점이 정리되면 지수는 시장을 단순하게 정리해주는 기준점이 됩니다. 지수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방향만 보는 시선을 넘어 구조, 속도, 위치 그리고 시장 맥락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이 요소들이 연결될 때 지수는 숫자가 아니라 시장의 언어로 읽히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하나로 정리하면 지수는 시장 전체의 분위기이자 자본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신호이며 개별 종목의 성과를 맞추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지금 어떤 선택이 허용되고 어떤 선택이 위험한지를 가려내는 기준선에 가깝습니다. 지수가 상승 국면에 있다는 것은 모든 종목을 매수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장이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상태라는 뜻이고 지수가 하락 국면에 있다는 것은 모든 매매를 멈춰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장의 리스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지수를 이해한 이후 투자자의 사고는 질문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이 종목이 오를 것인가라는 질문보다 지금 이 지수 환경에서 이 종목을 매매하는 것이 합리적인가라는 질문으로 사고가 이동해야 하며 이 질문은 투자자의 행동을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 이 제한이 불필요한 손실을 줄이는 가장 중요한 장치가 됩니다. 또 하나 반드시 정리해야 할 인식은 지수는 나의 수익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수가 아무리 좋은 흐름을 보이더라도 나의 매매 방식이 그 환경과 맞지 않으면 수익은 나지 않고 반대로 지수가 좋지 않은 국면에서도 특정 전략은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수를 본다는 것은 수익을 기대하는 행위라기보다 손실을 통제하기 위한 행위에 가깝고 이 관점이 잡히지 않으면 지수는 오히려 잘못된 확신을 만들어내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지수를 기준으로 사고하는 투자자는 지수가 상승할 때 흥분하지 않고 하락할 때 공포에 휘둘리지 않으며 지수의 변화에 따라 자신의 매매 빈도, 비중, 공격성을 조절하는 데 집중합니다. 이는 지수를 맞추려는 태도가 아니라 지수를 기준으로 자신을 조절하는 태도이고 장기적으로 계좌를 지켜내는 투자자들의 공통된 특징이기도 합니다. 특히 지수가 좋을수록 시장에는 낙관이 과도해지고
지수가 나쁠수록 공포가 확대되기 때문에 지수를 기준으로 매매를 설계한다는 것은 오히려 개인 투자자의 감정과 거리를 두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수를 볼 때 투자자가 항상 던져야 할 질문은 단순합니다. 지금 이 지수의 위치와 흐름에서 내가 하려는 매매가 합리적인 선택인지 아니면 욕심에 가까운 선택인지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을 때 지수는 더 이상 막연한 숫자가 아니라 매매를 통제하는 기준으로 기능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수에 대한 공부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수를 기준으로 나만의 판단 규칙을 만드는 단계로 이어져야 합니다. 지수가 특정 구간에 있을 때는 신규 진입을 줄이고 특정 흐름에서는 단기 매매만 허용하며 또 다른 국면에서는 관망을 선택하는 식의 기준이 정리되지 않으면 지수 공부는 지식으로만 남게 됩니다. 이 기준에는 정답이 없으며 중요한 것은 자신의 성향과 전략에 맞는 일관된 규칙을 만드는 것이고 지수는 그 규칙을 적용하기 위한 가장 큰 배경 조건이 됩니다. 결국 지수를 본다는 것은 시장을 예측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시장 앞에서 실수하지 않기 위한 준비이며 이 관점이 정리되는 순간부터 매매는 더 단순해지고 감정의 개입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지수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지수는 수익을 약속해주는 답이 아니라 시장 앞에서 실수하지 않게 해주는 기준에 가깝습니다. 이 기준이 생기면 매매는 줄어들고 판단은 단순해지며 감정은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결국 지수를 본다는 것은 시장을 이기려는 준비가 아니라 시장에서 오래 남기 위한 태도입니다. 앞으로 투자 전에 지수를 먼저 생각해주는 습관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